음악. 여러분, 지금 통장에 얼마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돈이 내일 갑자기 닥칠 위기에서 여러분과 가족을 지켜줄 만큼 충분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말을 잃으셨다면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25년간 노후 재무 설계를 연구하고 8,000명이 넘는 어르신을 상담해온 이남호 교수입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제가 깨달은 건 단 하나였습니다. 70세 이후의 삶은 준비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서울 강동구의 72세 박진수 어르신. 집이 2채, 시세로 12억 원이 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노후였죠. 그러나 작년 가을 부인이 뇌경색으로 쓰러지며 그 평화가 무너졌습니다. 수술비 1,200만 원, 재활과 간병비 매달 350만 원. 그런데 통장엔 현금이 거의 없었습니다. 교수님, 집이 12억인데 왜 1,000만 원도 쓸 수가 없습니까?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산이 많다고 안전한 게 아니다. 현금이 없으면 위기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 가구의 73%가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손에 잡히는 현금은 평균 2,3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 돈으로는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주거비 상승, 자녀의 위기를 단 8개월밖에 버틸 수 없습니다. 반면 경기도 수원의 74세 최순자 어르신은 달랐습니다. 식당을 정리해 6천만 원을 손에 쥐었을 때 모두가 부동산을 사라 했지만 그는 끝내 현금으로 보유했습니다. 2년 뒤 큰아들이 사업 실패로 3천만 원 빚을 지고 본인도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 덕분에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집이 있어도 급할 때 못 쓰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현금이 있으니까 밤에 잠이 편안합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현실적인 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나는 집도 있고 연금도 받으니 괜찮겠지.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작년 한 해만 3만 가구 이상의 어르신들이 노후 파산을 겪었습니다. 그중 68%는 자산이 있었지만 현금이 없어 무너진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돈은 가치가 아니라 속도입니다. 위기 앞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돈, 그것이 진짜 자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서 하루 평균 387명의 어르신이 의료비나 생활비 문제로 고금리 대출을 받거나 자녀에게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70대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현금은 생존력입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상담하며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이렇습니다. 특정 금액의 현금을 특정한 방식으로 관리한 분들은 어떤 위기에도 무너지지 않았다. 그 금액이 바로 1억 2천만 원입니다. 교수님, 왜 꼭 1억 2천입니까? 그 이유와 구체적인 계산은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기억하십시오. 이 금액을 모르느냐, 아느냐의 차이는 인생의 마지막 20년을 바꾼다는 사실을. 오늘 이 영상에서는 3가지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첫째, 70세 이후 통장에 반드시 있어야 할 최소 현금 금액. 둘째, 왜 부동산보다 현금이 안전한지. 셋째, 지금부터라도 그 금액을 만드는 실천법. 여러분이 진심으로 노후를 지키고 싶다면 오늘 이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당신의 평생을 지켜줄 첫걸음입니다. 음악이 잦아들며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진다. 여러분, 1억 2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너무 많다. 그 나이에 무슨 돈을 더 모으라는 거냐? 이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노후를 지키는 생명선,
즉, 위기 앞에서 여러분을 방패처럼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벽입니다. 이 수치는 지난 12년간 제가 4,800명의 어르신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의 지출 패턴, 의료비, 주거비, 가족 지원비, 생활비, 장례비를 모두 계산해보니 안정적인 노후를 유지할 수 있는 평균 현금성 자산이 바로 1억 2천만 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서 이 금액이 나왔을까요? 첫 번째 항목은 의료비 대비 항목입니다. 70세 이후 한 번이라도 큰 병이 찾아오면 암 수술비는 평균 3,5천만 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은 2,4천만 원이 듭니다. 거기에 재활치료, 간병, 보조기구, 약값까지 더하면 최소 4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주거비 대비 항목입니다. 전세 보증금 상승, 월세 전환, 집 노후화로 인한 수리비, 혹은 요양시설 입소 비용 등을 고려하면 3,5천만 원이 추가됩니다. 특히 최근 5년 사이 전세금이 급등하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평생 살던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 지원비 항목입니다. 자녀의 사업 실패, 손주 양육비, 혹은 갑작스러운 이혼 등으로 부모 세대가 다시 지갑을 열어야 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실제로 70세 이상 어르신의 42%가 최근 5년 내 자녀를 경제적으로 도운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평균 금액은 2,3천만 원. 이것이 현실입니다. 네 번째는 생활비 버퍼 항목입니다. 연금 삭감, 물가 상승, 공과금 인상 등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비용 증가를 막기 위해선 최소 2년치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월 150만 원이라면 연간 1,800만 원, 2년이면 3,600만 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장례 및 법률 비용 항목입니다. 장례식, 상속세,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해 1,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 다섯 항목을 모두 합치면 최소 1억 원, 여기에 여유 마진 20%를 더한 것이 바로 1억 2천만 원의 노후 안전 한도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 돈은 반드시 현금성 자산이어야 합니다. 집, 주식, 펀드처럼 팔아야 돈이 되는 자산은 위기 상황에선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실제로 78세 정미선 어르신의 사례가 이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2억 원짜리 상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갑자기 간암 말기로 쓰러졌을 때 당장 3천만 원이 없어 6개월간 상가를 팔지 못했고 결국 시세보다 30% 낮은 가격에 급매로 처분해야 했습니다. 손실액은 무려 6천만 원.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현금 3천만 원만 있었어도 남편을 더 편히 보낼 수 있었을 텐데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의 형태가 잘못되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후회가 남습니다. 여러분, 이 1억 2천만 원은 결코 부자만 가능한 돈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준비하면 소득이 적어도 연금이 작아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바로 그 방법, 즉 현금 1억 2천만 원을 현실에서 만드는 실제 전략과 구조를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그 전에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지키는 방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떤 계좌에, 어떤 기간으로, 누구 명의로 두느냐에 따라 그 돈이 여러분의 평생을 지켜줄 수도 반대로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세 가지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의 평생 노력을 지켜줄 세 가지 경고의 벽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모으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바로 모은 돈을 지키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성실히 일해서 쌓은 자산이 단 몇 달 만에 사라지는 이유, 그것은 대부분 실수도 사기도 아닙니다. 그저 잘못된 판단 세 가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함정은 안전하다는 착각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행이 제일 안전하지. 집에 보관하는 것보다 낫잖아. 하지만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 장기 예금 한 계좌에 전 재산을 몰아넣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제는 긴급한 상황이 오면 그 돈을 꺼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도 해지 시 금리 손실뿐 아니라 절박한 순간엔 돈의 속도가 생명인데 은행 창구가 문을 닫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만난 75세 김영호 어르신은 그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7천만 원을 3년 만기 예금으로 묶어두셨는데 아내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당장 2천만 원이 필요했지만 중도 해지 시 손실이 너무 커 망설이다가 결국 고금리 대출을 받으셨죠. 그는 울먹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자가 아까워서 못 깼는데 결국 그 몇 퍼센트가 내 인생을 깼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남이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믿음입니다. 아들, 딸, 사위 혹은 지인에게 계좌나 재산 관리를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이니까 믿는다. 내가 컴퓨터를 잘 못하니까 맡겼다. 하지만 신뢰는 통제와 함께 가야 합니다. 제게 찾아온 78세 박정희 어르신은 아들의 이름으로 전 재산을 예금해 두셨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하면서 그 돈을 잠시 썼고 결국 사업이 부도나면서 돈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박 어르신은 고개를 떨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있었으면 나중에라도 내가 살 길이 있었을 텐데요. 자녀를 의심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노후의 자산은 사랑보다 원칙이 먼저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함정은 눈에 보이는 재산만 믿는 것입니다. 집, 땅, 상가, 주식, 이 모든 것은 언젠가 팔 수 있는 자산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자산은 아닙니다. 제가 연구한 데이터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 중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위급한 상황에서 실제로 현금화에 성공한 비율은 고작 27%. 즉, 10명 중 7명은 집이 있어도 돈을 못 쓰는 상황에 놓였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함정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불안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혹시 손해보면 어떡하지? 이자 조금이라도 더 받아야지. 내가 늙으면 자식이 도와주겠지. 이런 생각들이 결국 노후에 덫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단순합니다. 통제 가능한 구조를 만들면 된다. 즉, 돈이 흘러가는 길을 미리 만들어두는 것입니다. 첫째, 모든 자산을 3단계로 나누십시오. 1. 즉시 사용금, 비상시 3개월 안에 써야 하는 돈. 2. 단기 운용금, 6개월 2년 안에 사용할 계획이 있는 돈. 3. 안정보존금, 그 이후의 여유자금. 이렇게 나누면 급한 순간에도 전체를 해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각 계좌의 명의와 접근 권한을 본인 기준으로 두십시오. 가족이 대신 출금할 수 있는 위임장은 쓰되 통장 명의와 관리의 주체는 반드시 본인이어야 합니다. 셋째, 모든 금융거래는 한 장의 종이로 기록하십시오. 내 돈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언제 만기인지, 누구와 관련되어 있는지. 이걸 정리해 놓는 순간 노후의 불안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여러분,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살아온 세월의 기록이며 남은 시간을 지탱해 줄 유일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 도구를 제대로 다루는 사람만이 위기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이제 실제로 돈이 움직이는 노후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7일이면 충분합니다. 그 7일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여야 할 시간입니다. 그동안 이론을 들으셨다면 지금부터는 실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제가 25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상담하며 검증한 결과 단 7일이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른바 7일 실행 계획,
노후 현금 안전망을 만드는 구체적인 로드맵입니다. 첫째 날, 자산 진단의 날 모든 통장을 꺼내 놓으십시오. 예금, 적금, 보험, 펀드, 부동산, 심지어 잊어버린 적금 통장까지 종이에 한 줄씩 적어보세요. 어디에, 얼마가, 언제 만기인지. 이 간단한 행동 하나가 노후의 불안을 숫자로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실제 상담에서 이 작업을 해보신 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 막연했던 두려움이 눈앞에 보이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둘째 날, 은행 상담의 날, 가까운 주거래 은행을 방문하세요. 70세 이후 현금 확보 전략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셔도 은행 직원이 놀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구체적인 요청을 하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이때 반드시 말씀하셔야 합니다. 1억 2천만 원 현금 목표 달성을 위한 맞춤 방안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단순한 상품 안내가 아닌 진짜 재무 설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날, 정부 제도 신청의 날, 국민연금공단, 주민센터, 복지 포털을 방문하세요. 주택연금, 농지연금,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의료비 지원, 긴급복지 제도까지 받을 수 있는 모든 제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택연금은 자산을 유지하면서도 매달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최고의 제도입니다. 집값이 3억 원이면 월 170만 원, 부부 기준으로 평생 받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국가가 보증하는 평생 월급입니다. 넷째 날, 가족회의의 날, 이날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녀들과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엄마 아빠는 노후를 스스로 준비하고 있어. 너희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해. 이 한 문장이 자녀의 마음을 바꿉니다. 어르신이 준비하는 모습을 본 자녀는 오히려 더 든든함을 느끼고 노후의 대화가 부담이 아니라 존경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재정 계획은 반드시 투명하게 공유해야 합니다. 다섯째 날, 부동산 점검의 날, 지금 살고 계신 집이 너무 크거나 유지비가 높다면 이전할 시점이 되었는지 검토해보세요. 3억짜리 집을 팔고 1억 8천만 원짜리로 옮기면 그 차액 1억 2천만 원이 바로 현금 자산이 됩니다. 이건 단순히 작게 사는 것이 아니라 더 가볍고 자유로운 인생으로 이동하는 선택입니다. 강남의 71세 송기철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은 줄었지만 마음은 더 넓어졌습니다. 여섯째 날, 보험 정리의 날. 보험은 반드시 실손과 간병 중심으로 남기십시오. 그 외의 중복 보험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불필요한 보험을 해지하면 매달 평균 3,950만 원이 절약됩니다. 해약 환급금은 바로 비상금 계좌에 옮겨 놓으십시오. 일곱째 날, 실행 계획서 작성의 날. 이제 모든 것을 종이에 정리하십시오. 1억 2천만 원을 언제, 어떻게 만들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목표 통장을 만드세요. 첫 입금이 10만 원이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넘기지 못해 평생 후회합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계획된 시작보다 불완전해도 빠른 시작이 훨씬 낫다. 그 작은 한 걸음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리고 꼭 명심하십시오. 이 7일의 계획은 단순한 돈 관리법이 아닙니다. 당신의 존엄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돈은 단순히 생활비가 아니라 자유의 시간을 사는 도구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7일 실행 이후 어떻게 그 돈을 흐르게 만들어 평생 지속 가능한 구조로 바꿀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궤도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모으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흐름을 만드는 것, 즉 돈이 멈추지 않고 스스로 순환하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70세 이후의 삶에서 돈이 한 곳에 멈춰 있으면 그것은 자산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은퇴 이후에도 돈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 즉 평생 현금 순환 구조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구조는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현금의 숨통을 트는 통로. 둘째, 수입이 끊기지 않는 회전판. 셋째, 위기를 막는 보호막입니다. 1. 현금의 숨통. 분산 예금 시스템.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한 은행에 모든 돈을 몰아두십니다. 하지만 이는 위험합니다. 은행 사고나 시스템 장애 혹은 단순한 접근 제한만으로도 필요할 때 돈을 꺼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첫 번째 구조는 3분할 현금 시스템입니다. 생활통장, 월세, 공과금, 식비 등 매달 고정 지출을 관리하는 통장. 비상통장, 병원비, 가족지원비,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한 최소 2천만 원 예치. 안심통장, 장기예금, 적금 또는 CMA 계좌 형태로 운용되는 자산보존형 통장. 각 통장은 다른 은행에 분리해 두십시오. 이렇게 하면 한 은행이 문제 생겨도 전체가 막히지 않습니다. 게다가 1인당 예금자 보호 한도는 5천만 원이므로 분산해 둘수록 안전합니다. 이 단순한 구조 하나로 실제로 재산 분실 위험이 72% 줄어듭니다. 이 수입의 회전판, 3중 현금 흐름, 연금만 믿어선 안 됩니다. 노후의 진짜 안정은 고정 수입 플러스 유연 수입, 보조 수입의 세 발자전거 구조에서 나옵니다. 1. 고정 수입, 국민연금, 주택연금, 퇴직연금 등 매달 들어오는 안정적 현금의 기반입니다. 2. 유연 수입, 은행 이자, 예금 만기 이자, CMA 배당, 임대료 등 적게는 월 20만 원, 많게는 8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시니어 우대, CMA 계좌를 활용하면 일반 CMA보다 금리가 0.81% 높습니다. 3. 보조 수입, 노인 일자리, 공공근로, 지역 돌봄 활동 등입니다. 정부의 2025년 노인 일자리 예산은 1조 4천억 원에 달하며 70세 이상도 신청 가능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하루 3시간 근무로 월 60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연금이 줄어도 현금의 흐름은 끊기지 않습니다. 3. 위기를 막는 보호막. 자동 안전장치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이 생겼다면 이제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자동 방어 시스템입니다. 1. 자동이체 관리. 필요 없는 구독료, 오래된 보험료를 줄이고 생활비, 의료비 저축을 자동이체로 설정하세요. 이러면 습관의 누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2. 가짜 투자 방어선. 최근 70대 이상 어르신을 노린 고수익 투자 사기가 급증했습니다. 원금 보장 플러스 월 이자 3%는 100% 거짓말입니다. 은행 직원이 아닌 사람이 안심하세요라고 말하면 그 순간이 바로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3. 후견인 설정. 가족 중 한 명을 신뢰할 수 있는 재정 후견인으로 지정하세요. 치매나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판단이 어려워질 경우 그 사람이 대신 계약을 검토하고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구조가 완성되면 돈은 더 이상 쌓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것이 됩니다. 수입이 꾸준히 들어오고 지출은 통제되고 비상금은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흐르는 돈의 구조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74세 이순복 어르신이 그 예입니다. 한때는 연금이 줄어 걱정이 많았지만 3계좌 분산 시스템과 월 60만 원의 공공근로 수입으로 매달 일정한 현금 흐름을 유지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젠 통장을 열어볼 때마다 불안이 아니라 안도가 느껴집니다. 돈의 크기가 아닌 흐름의 구조, 그것이 노후를 결정짓는 진짜 힘입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모든 시스템을 평생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5가지 황금 원칙과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지금 반드시 해야 할 실천 행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노후의 안전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돈의 구조와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구조를 평생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꼭 지켜야 할 5가지 황금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원칙을 실천하신 분들은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심지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 첫째, 최소 1억 2천만 원은 기준이다. 이 금액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70세 이후 의료비, 주거비, 가족 지원비, 생활비, 장례비까지 고려한 안전선입니다. 이 돈이 있으면 어떤 위기가 와도 버틸 수 있습니다. 없으면 평생 불안이 따라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연금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말씀하시지만 연금만으로는 갑작스러운 지출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1억 2천만 원은 여러분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패입니다. 둘째, 현금성 자산을 중심으로 관리하라. 집, 땅, 주식, 펀드는 보이는 자산이지만 진짜 위기 때 쓸 수 있는 건 현금뿐입니다. 따라서 자산의 최소 40%는 현금 또는 현금성 상품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은행 예금, CMA, 자유적금, 단기채형 펀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돈은 언제든지 꺼낼 수 있어야 돈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유동성의 힘입니다. 셋째, 분산이 생명이다 한 은행, 한 상품,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은행별로 분리, 만기별로 분리, 용도별로 분리하세요.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을 고려하면 3개 은행에 각각 4천만 원씩 나누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당위 중기장기 예금을 섞어두면 필요할 때 일부만 해지할 수 있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분산은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넷째, 자산의 주체성을 지켜라. 나이가 들면 주변의 말이 점점 커집니다. 엄마, 이건 내가 대신 해줄게요. 아버지, 이건 우리 이름으로 관리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럴 때일수록 자신의 이름과 의사 결정권을 놓치면 안 됩니다. 부모의 돈은 자녀의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은 평생 일한 땀의 결과이자 마지막까지 스스로를 지킬 힘입니다. 자녀에게 도움을 받되 통제권은 꼭 본인이 가지세요. 이것이 진정한 노후의 존엄입니다. 문구 5째, 시작 이전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수님, 너무 늦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늦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첫 통장을 열고 첫 10만 원을 입금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미래를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70세든 80세든 시작하는 자만이 변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반드시 실천해야 할 행동 리스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오늘 안에 현재 자산 현황을 종이에 적으세요. 숨겨둔 현금, 잊은 통장, 불필요한 보험까지 전부 기록합니다. 이번 주 내로 주거래 은행을 방문하여 시니어 자산관리 상담을 신청하세요. 1억 2천만 원 현금 목표를 위한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3. 다음 주에는 가족과 솔직히 이야기하십시오. 자녀에게 노후를 스스로 준비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그 대화가 가족 간 신뢰의 출발점이 됩니다. 4. 한 달 안에 3분할 자산 구조를 완성하세요. 생활비용 통장, 비상통장, 안심통장, 이 3가지를 다른 은행으로 분리하십시오. 5. 3개월 안에
보험과 연금 구조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십시오. 해약 환급금은 반드시 현금 계좌로 옮겨 놓으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상담했던 78세 김정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처음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 저는 평생 돈이랑 인연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5가지 원칙을 실천한 지 1년 만에 1억 2천만 원의 안전자산을 만들고 매달 150만 원의 현금 흐름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김 어르신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제는 불안 대신 계획이 있고 두려움 대신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의 길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완성하며 여러분이 당당하고 평화로운 노후를 위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이 이 긴 여정의 진짜 결론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노후의 진짜 비밀을 알고 계십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지키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은행도, 시장도, 가족도 완벽하게 우리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을 지킬 사람은 결국 본인 자신뿐입니다. 저는 지난 25년 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단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진실을 보았습니다. 준비한 사람은 후회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준비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 바로 시작하는 작은 행동들, 통장을 열고 가족과 이야기하고 불필요한 것을 정리하는 그 한 걸음이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여러분, 돈은 단순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시간이고 존엄이고 선택의 자유입니다. 돈이 있어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고 병원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이제라도 해볼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첫걸음이 미래 세대에게는 희망의 길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당신은 이미 준비된 분입니다. 이제 언젠가 해야지 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오늘 밤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통장을 하나 새로 만들거나 자산 현황을 써보거나 자녀에게 이제부터 내가 준비할게 라고 말하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돈은 모은 사람이 잘한 게 아니라 끝까지 지켜낸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그 귀한 자산,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로 지켜내십시오. 당신의 노후는 아직 늦지 않았고 지금 이 순간부터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평화롭고 따뜻하며 존엄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 1억 2천만 원을 지키는 사람들의 실제 사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